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5월 9일 러시아는 수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을 비롯해 여러 도시들에서 탱크와 미사일, 전투기 병력들이 퍼레이드를 펼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에서도 1945년 나치 독일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행사가 추진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5월 7일 트위터에 영상을 하나 공개하며 러시아의 전승절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6일 흑해 즈미니 섬의 러시아군 함정을 또 한 번 격침하는 영상이었는데요. 국방부는 이와 함께 올해 러시아 전승절의 흑해 함대 군사 행진은 즈미니 섬 바닥 밑바닥에서나 진행될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 흑해 함대 기함 모스크바함을 격침한 이후 흑해 인근에서 러시아군 함정을 향한 공격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또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양측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5월 9일 전승절에 러시아가 어떠한 일을 벌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날을 이렇게 떠들썩하게 기념한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권력을 장악한 뒤부터입니다. 소비에트 시절에도 이따금 열병식이 열리긴 했으며 보리스 엘친 대통령이 50주년인 1995년 연례 행사로 부활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몸집을 키운 것은 2008년 푸틴 당시 총리였습니다. 러시아의 정체성은 전승절을 근간으로 형성됐으며 교과서와 역사책들은 러시아군을 유럽의 해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는 전승절을 동시에 2,700만 명이나 희생돼 어느 나라보다 막대한 인명피해를 견뎌야 했던 소비에트 연방 희생자들을 기리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전승절 퍼레이드는 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동진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는지 의문이고 우크라이나와 2달 넘게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군사적 승리를 선언할 만큼 전과를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유럽을 해방시켰다는 소비에트 군대의 위용을 탈나치화를 표방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재현하려고 했으나 현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몬 체스킨 영국 글래스고 대학 교수는 평상시에도 러시아의 힘, 푸틴의 통제 및 그가 대표하는 모든 것을 표현하는 거대한 쇼라며 올해는 그것이 더욱 증폭됐다라고 꼬집었는데요. 종전을 선언했으면 좋겠다는 서방의 희망은 묵살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면전을 선포하거나 더 많은 러시아 남성을 징병하겠다고 선언할지 모른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군이 특정 날짜에 자신의 행동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이 충분한 동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는데 이것은 푸틴의 인기에 타격을 줄 수 있어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한 푸틴은 붉은 광장에서 파시즘을 물리치는 것에 대한 연설을 한 뒤 흑해 항구 도시 세바스토폴로 날아가 군사 퍼레이드에 참석해 자신의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올해 행사의 주요 목표는 2월에 일어날 승리를 발표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러시아가 예상했던 대로 그 일은 이뤄지지 않았고 그들은 그날 이것을 포장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들은 특수 군사작전이 뭔가 가시적인 것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어떻게든 꾸며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복할 것이란 원래 목표 대신 마리우폴의 대부분을 점령하는 데 그쳤고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와 비무장화에 대해 반복적으로 얘기해왔기 때문에 아조우연대의 패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 2차 세계대전 전승의 날에 부합하는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애널리스트 집단 리들 러시아의 공동 설립자인 올가 이리소바는 보통 러시아의 표지판에는 1945년 5월 9일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올해는 1945, 2022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한번 나치에 맞서고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리우폴 지역의 친러시아 지도자 데니스 푸실리는 마리우폴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일부가 될 때까지 퍼레이드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러시아도 전승절 행사를 마리우폴에서 열 것이라는 관측을 부인했는데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 도시에서 올해 전승절 기념행사를 조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 국방부가 자체 군사 퍼레이드를 거행할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는 최소한 러시아 정부 차원의 대규모 전승 행사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믿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군이 마리우폴 아조스탈 제철소에 민간인 대피를 위한 휴전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최후의 항전을 벌이고 있고 러시아는 제철소에 남아있는 민간인 대피를 위해 5일부터 7일까지 휴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민간인을 대피시키기 위해 이동하던 차량을 대전차 유도무기로 공격했고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병사 1명이 전사하고 6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군은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여성, 아이, 노인 대피가 완료됐다고 밝혔는데요.
젤렌스키는 3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아조스탈 공장에서 구조됐으며 정부는 이제 의료진과 부상자를 대피시키는 데 주력하고 마리우폴의 다른 지역에 갇혀있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UN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아조스탈에 갇힌 민간인들을 대피시켜왔는데 이에 따라 그곳의 민간인 대피는 일주일에 걸쳐 일단락됐다는 것입니다. 다만 결사항전을 결의한 우크라이나군은 아조스탈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인데요. 이 제철소에는 준 군사조직 아조우 부대를 포함한 군인 2천여 명이 부지의 터널과 벙커에 숨어 저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전승절에는 러시아는 기존처럼 이웃 국가들의 축하를 받을 수 없고 어차피 전승절 메시지는 러시아인들에게 보내기 위한 국내용이라고 말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의 나치 서사를 활용함으로써 당시 참전하거나 전쟁에서 사망한 친척 한둘쯤은 분명 있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어떠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전승절에 목을 메고 있지만 이웃 나라들은 점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국가들이 이날을 우크라이나 희생자를 기리는 날로 삼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원했던 대로 상황이 돌아가고 있지 않은 가운데 러시아 함정이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에 격침을 당하면서 다시 한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최근 7일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흑해 지미니섬 인근에서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6일 러시아군의 세르나급 상륙정 한 척을 타격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트위터에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에만 열리던 러시아군의 흑해함대 군사 행진이 올해는 지미니섬 바다 밑바닥에서나 진행될 것이라고 조롱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 흑해함대 기함 모스크바함을 격침한 이후 흑해 인근에서 러시아군 함정을 향한 공격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군은 북동부 지역에 있는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을 격퇴했다며 또 다른 승전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후퇴하면서 우크라군의 추격을 차단하기 위해 하르키우 인근 다리 3개를 파괴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전승절을 앞두고 우크라 동부 및 주요 도시에 대한 러시아 측의 총 공세 역시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날 CNN은 동부 루간스크에서 주민 대피시설로 사용되던 한 학교에 러시아 군용기가 폭탄 한 발을 떨어뜨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남서부 항구 도시 오데사에도 크루즈 미사일 6발도 발사했습니다. 러시아는 특히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인근 탄약고 등 미국과 유럽 국가들로부터 지원받은 군사 장비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BBC는 전승절에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최후 통첩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의 연설 비서관 출신인 정치평론가 아바스 갈리아모프는 BBC에 우크라이나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푸틴이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계속 싸우면 질 게 뻔한데 푸틴의 유일한 승리 전략은 완전한 광인의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비탈리 클리치코 키우 시장은 시민들에게 전승절을 앞둔 8일과 9일 집안에 꼭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며칠 동안 우크라이나 모든 지역에서 미사일 폭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전승절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서방 국가들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하고 자국 예비군, 민간인에 대해 총동원령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크렘린궁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지만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러시아 함정을 또 한 번 격침시키고 공개적으로 조롱함으로써 앞으로 러시아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